자,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인사 관리, 지난 시간에, 교육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교육훈련 점검하는 방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위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점검에 대해서 위임을 하면 안 된다는, 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외식 인력 관리에서, 자, 이윤 추구는 모든 직원의 중요한 책입니다. 주요한 책입니다. 즉,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직원 인건비는 조절 가능한 비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생산업체, 공장 이런데 인력이 아니라 외식이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즉 뭐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막 몰렸다가 평균적으로 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또 몰렸다가 저녁 시간에 몰렸다가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날씨라든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이런 매출에 인력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식에서 인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향상과 적정한 이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자, 인원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적은데 일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경제적으로 경영주 입장에서 레스토랑 회사 차원에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는가요?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문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입장. 자, 손님은 바글바글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왜 이익이다? 손님은 많은데 투입되는 인건비는 적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지만 어떤 현상? 자, 지금 있는 고객들은 만족할까요? 할 수 없을까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 집에 가면 서비스가 엉망이더라, 지저분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의 퀄리티가 낮아졌더라. 옛날하고 변했더라. 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고객은 다시 온다 안 온다? 안 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쁜 서비스와 클리니스가 낮은 단계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다? 사방에 알려지는 거예요. 홍보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홍보가 아니죠. 부정적인 홍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좋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확률이 많다, 적다? 네,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경험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몇 배, 적어도 10배 이상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 자,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인원을 쳐내니까 주방에서도 바쁘고 홀에서도 바쁘고 라비에서도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직원들이 한계점에 도달할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퇴사가 이어지겠죠. 퇴사가 이어지면 다시 하이어링,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워왔잖아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 홍보를 해서 아니면 광고지를 내어서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자질에 맞춰서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과정, 시범과정,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검을 해서 사람을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뽑아서 또 뭘 하나요? 생산성이 지금 당장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팀워크를 맞춰서 호흡을 또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직원들에 대한 퇴사 뽑아야 되는 또 다른 비용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적정하게 손님들이 왔을 때 알맞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외식의 인력 관리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표지판에 아마 나갈 거예요. 프랜차이즈 창업 먼저 특강을 제가 해놨는데 그 특강을 반드시 보도록 하십시오.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른 데 들어가서 반드시 찾아보고 거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깊은 한 단계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관리해서 자, 직원 인건비 조절은 직원 보유 및 장기 근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이렇게 적정하게 알맞게 일을 해야 장기 근속하고 오래 일을 하고 즐겁게 일하고 자, 그렇게 되는데 업무 강도가 높았다가 또 그 다음에 일이 없어서 막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더 사람의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등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든 하드 트레이닝 같은 거 하고 나면 알맞게 계속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몸이 견디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하게 한 번씩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몸살 납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퇴사로 이어지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매출액과 방문객 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자, 보통 세일즈와 TC, 자, 토탈 커스터머, 자, 인원이, 자, 우리가 단가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람을 많이 쳐내야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단가가 높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런 적더라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서 인력을 배치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필요한 변동 인원. 자, 우리가 인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과 픽스드가 있어요. 자, 픽스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정된 인원입니다. 자, 이 고정된 인원은 어떤 인원이다? 이 인원은 외식이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자, 어떤 거 아침 시간대에 문을 열어야 될 때 청소를 해야 되고 유리창을 닦아야 되고 기계를 올리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자, 선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다듬는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필수들하고 또 저녁 시간에 마치고 어떻게 하나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전부 다 닦고 사용했던 기물들을 소독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는 이런 시간도 무엇이다?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시간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대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비율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 같은 경우 점심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풀로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10명 정도 투입이 된다면 아침 시간대나 중간 타임인
점심 2시에서 한 5시 사이에는 몇 명, 한 적어도 3명 정도만 있어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몰린다면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도 더 투입해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고려해서 사람을, 투입하는 것도 인력 관리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가용 시간대를 확인한다. 자, 인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지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자,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치는 시간, 그 다음에 출근하는 시간,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중복되는 상황, 그러면 아침 타임 하면서 마치기 전에 저녁 타임이 와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인력 관리가 잘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한 능력대도 확인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방 일을 할 수가 없다. 홀밖에 못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스테이션이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방 인력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업무를 또 볼 수가 없겠지요. 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즉,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원이 충분히 인력 배치에 지장이 없는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전천후로 다 하는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외식업체다 보니까 외식업체는 고정 인력에 대해서 결정하고 스케줄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고정 인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침 시간대 필요한 인력, 마치고 나서 필요한 인력, 아침 시간대 2명이 필요하다. 마치고 나서 정리하는데 3명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고깃집이라서 기름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다. 이랬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중간에 이제 세일이나 아니면 TC 많이 방문하는 수위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을 구분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눈에 딱딱 띄게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자, 어떤 업무를 할 때 20분 이상, 자, 인력 관리에서 20분 이상 투여해야 되는 잡에 대해서는 스케줄링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팔로우를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주어서 업무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퍼센테이지를 활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력을 사용했다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를 사용했는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푸드 코스트 같은 경우에 몇 프로를 차지한다? 35% 정도, 30에서 4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평균 한 20% 정도, 요즘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20에서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요. 자, 그러면 토탈 35%에서 50%가 차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 자,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기타 등등, 보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데 나가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들은 얼만큼 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지되는 비율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시스템이다. 자,
어느 정도 이 시스템들을 잘 관리를 해놓으면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도입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 사업당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력 관리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강인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인력 관리가 있고요. 자,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8명당 1명 정도의 관리자가 필요하다. 자, 군대로 치면 소대가 되겠죠. 자, 왜 그럴까? 자, 다른 일반 프랜차이즈는 몇 명을 관리한다? 자, 적어도 15개, 20개 정도 관리를 해버리면 이 자체가 매장 자체에 있는 헤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간이 몇 명, 8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고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특징적인 것, 잘하는 것,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해주고 조언해주고 동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 됩니다. 5명에서 8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막 20개, 막 40개 자,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는데 전화만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싶어요. 자,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사람들이. 자, 적정하게 관리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이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관리자는 아시겠죠? 자, 관리자는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 기능에 맞게끔 보직에 뭘 한다?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키워 나간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은, 자,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유지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유지시켜 주는 것, 높은 수준에서. 자, 손님 왔을 때, 네, 소울톤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고객들을 맞이하는 거와 침체된 분위기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가더라도 인사도 없이 하는 가게 같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교가 되겠죠, 그죠? 자, 아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전부 다 합심해서 그 고객을 맞이해주고 나가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재방문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을 때, 아,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다시 가고 싶다. 왜? 환대를 받았으니까. 자, 그러한 사기가 충만되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 관리를 하는 것도 관리자의 업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교육시킬 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시킬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스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임무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누가 관리자가 자 아침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만약에 10시쯤 뭐 단체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12시에는 자 비가 오니까 뭐 이런 음료들이 잘 나갈 것 같다. 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찾는 고객이 더 많으니까 더 잘 준비를 해라. 자, 이런 의미.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자는
예상 매출과 방문 예상 수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활용해서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뭐 영화가 개봉되었다든지 학생들이 뭐 소풍을 갔다든지 자, 이럴 경우에 예측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퇴근하는 친구들을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구한다든지 그러면서 뭘 해요? 손님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각종 원재료들, 재료들을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자, 이런 뭐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자, 상황은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자, 이럴 때 인력 관리를 잘 해야만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반대도 생기겠죠.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뭐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급작스럽게 자 그랬을 경우에 판단을 딱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 필요 없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자 지금 당장 생산에 필요가 없잖아요. 손님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뭐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픽스드로 들어가야 될 시간을 그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을 안 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비용을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관리자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을 때 기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뭘 한다? 기록을 해놓아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은 골든 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는 거. 자, 우리가 어떤 현상, 충분히 그 친구들이 노력을 했고 그 친구들이 희생을 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스케줄상의 보상이든 아니면 이달의 뭐 우수자 또 그 다음에 뭐 시상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시급을 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친구들이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기꺼이 희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뭐라고 해요? 감정 계좌에 저축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장 보이시죠? 요즘은 뭐 핸드폰은 다 통장 대신합니다만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통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저축이 된 사람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임금을 인상해 준다든지 자 반대적인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반대적인 개념에서는 뭐 감봉을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벌칙을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뭐다? 상식선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옛날 책인데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 것이다. 자 유치원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인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밥 먹을 때 예절이라든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의 예절 다른 데 손님이 왔을 때의 예절 자 이런 부분들 먼저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예절 자 이런 것들처럼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때 배려하고 또 서로 챙겨주는 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근무자의 배치를 할 때 이 근무자들이
자기가 1차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2차적인 임무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업무.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하면서 추출하면서 또 감자도 볼 수가 있고 감자를 또 튀기면서 또 아이스크림도 생산할 수 있는 1차적, 2차적 업무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 상기시켜주고 교육이 되면 운영하는데 외식 인력 관리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